노년의 품격 가꾸기 오만 1208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오늘의 화두는 씻는 것, 그 이상의 의미 신라의 불심에서 근대의 대중탕까지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찜질방과 사우나로 대표되는 독보적인 목욕 문화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우리 조상들이 몸을 씻는 행위는 단순한 위생, 관리 차원을 넘어 당대를 지배하는 종교와 철학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신라의 종교적 의식에서 고려의 개방성, 조선의 유교적 엄숙함, 그리고 근대의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목욕 변천사를 따라가 봅니다. 신라,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몸을 씻다. 신라 시대에 대중 목욕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늘날의 상업적 시설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불교 국가였던 신라에서 목욕은 곧 신앙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불교 율법에는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기 전 반드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목욕재개가 강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사찰은 거대한 석조돌 욕조 시설을 갖추고 승려뿐만 아니라 절을 찾은 일반 대중도 씻을 수 있게 개방했습니다. 경주 불국사 등에 남아있는 거대한 석조 유물들이 그 증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목욕을 하면 7가지 병이 사라지고 7가지 복이 온다고 믿었기에 신라의 목욕탕은 위생시설이자 곧 종교적 정화의 공간이었습니다. 고려, 내과에서 남녀가 어우러지다. 고려시대로 넘어오면 목욕 문화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모습으로 바뀝니다. 1123년 송나라 사신 서경은 고려를 방문한 뒤 남긴 견문록 고려도경에서 고려인의 목욕 풍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려인들은 하루에 서너 번 씻을 정도로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칭찬하면서도 남녀가 내과에서 의관을 언덕에 벗어두고 함께 어울려 목욕을 하는데 이를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교적 전통과 성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던 사회 분위기 덕분에 고려인들에게 혼혈혼탕은 문란한 행위가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조선, 유교의 옷으로 몸을 감추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되고 성리학이 지배 이념이 되면서 목욕 문화는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몸을 함부로 드러내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신체발부. 수지부모는 유교 사상 아래 알몸을 드러내는 전신욕은 예의에 어긋나는 야만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고려의 개방적인 혼욕 문화는 엄격히 금지되었고 목욕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은밀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벗는 대신 대야에 물을 받아 수건에 적셔 몸을 닦는 부분 목욕을 주로 했습니다. 임금조차도 얇은 옷을 입은 채 목욕을 했을 정도로 노출을 기피했으니 시원하게 몸을 담그는 탕목욕의 즐거움은 조선시대 500년 동안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근데 다시 문을 연 대중목욕탕. 사라졌던 대중목욕탕이 다시 등장한 것은 개항기 이후입니다.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일본식 목욕탕 센터 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인 자본에 의한 근대적 시설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1924년 평양에 문을 연 개광탕은 한국 목욕탕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 실업가 조계택이 세운 이 목욕탕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2층 구조의 현대식 타일 욕조와 이발소, 휴게실까지 갖추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에 인기가 좋아 그 이듬해 서울에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친숙하게 여기는 대중목욕탕의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의 목욕 관련 에피소드 5가지. 엄숙하거나 혹은 재미있는 목욕과 관련된 우리 선조들의 흥미로운 에피소드 5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왕의 질병 치료부터 신입관리의 혹독한 신고시까지 목욕에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조와 문수동자의 등밀이 전설. 조선 7대 왕 세조는 피부병 창독으로 평생 고생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 상원사 계곡에서 목욕을 할 때의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세조가 계곡에서 홀로 몸을 씻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어린 동자승이 보였습니다. 세조는 동자를 불러 내 등을 좀 밀어다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욕이 끝난 후 세조는 동자에게 어디 가서 임금의 몸을 씻겨 주었다고 말하지 말라. 왕의 몸에 흉터가 있었기 때문고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자는 미소를 지으며 임금께서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답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놀란 세조가 다시 보니 몸의 종기가 씻은 듯이 나았다는 전설입니다.
지금도 상원사에는 세조가 목욕할 때 옷을 걸어두었다는 관대거리 표석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온천 이동 집무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은 사실 종합병원이라 불릴 만큼 안질눈 병, 피부병, 당뇨 등 온갖 질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온천을 매우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세종은 충남 아산의 온양온천을 즐겨 찾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한번 움직이면 수많은 신하와 호위무사가 따라가야 했습니다. 세종은 온천에 가서도 쉬지 않고 나란 일을 하기 위해 아예 온천 행궁에 신하들이 머물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세종에게 온천욕은 휴가가 아니라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결제 서류를 보는 또 다른 직무의 연장이었던 것입니다. 신입 관리들의 공포, 면신내의 오물 목욕.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한 신입 관리들은 선배들에게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 했는데 이를 면신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고약한 목욕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배 관리들은 신입을 기선 제압하기 위해 경도 동료들과 씻음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깨끗한 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신입 관리를 흙탕물이나 오물을 섞은 더러운 물에 빠뜨려 강제로 씻기거나 얼굴에 먹칠을 한 뒤 씻어내게 했습니다. 아직 관리가 되기 이전에 더러운 묵은 때를 씻어내고 다시 태어나라는 의미였지만 실제로는 가혹행위에 가까워 조정에서 여러 번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청결 철학 vs 제자들의 지저분한 훈장. 성리학의 대가 퇴계 이황 선생님은 마음을 닦는 것 수양만큼이나 몸을 닦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일부 선비들 사이에서는 공부에 너무 열중하느라 씻을 시간도 없다며 이를 잡거나 때가 낀 모습을 오히려 학구파의 상징처럼 여기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계 선생님은 몸이 깨끗해야 마음도 경건해진다며 항상 손발을 자주 씻고 의관을 정제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잠시라도 게으른 마음을 먹지 말고 항상 몸을 단정히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목욕세수와 세족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는 의식이었습니다. 양반들의 피서법, 탁족. 조선시대 양반들은 체면 때문에 남들 앞에서 옷을 벗고 목욕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한여름 더위를 피할 때 선택한 방법이 바로 탁족입니다. 탁족은 말 그대로 흐르는 물에 발을 씻는다는 뜻입니다. 선비들은 경치 좋은 계곡 바위에 앉아 발만 물에 담그고 실을 읊거나 술을 마셨습니다. 발바닥에는 온몸에 신경이 모여 있어 발만 시원하게 해도 온몸의 열기가 식는 효과가 있습니다. 겸재정선이나 단원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선비들이 갓을 쓴 채 점잖게 발만 물에 담그고 있는 표정은 세상 시원한 재미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천연 비누. 조선시대에는 천연 곡물로 만든 비누를 사용했습니다. 천연 곡물로 만든 비누는 세정력은 좋았지만 특유의 비린내가 났기 때문에 이를 가리기 위해 향낭향 주머니나 향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조선의 곡물 비누 조두의 정체. 조선시대에는 팥, 녹두, 콩 등을 갈아서 만든 미세한 가루 비누를 조두라고 불렀습니다. 재료는 주로 팥이나 녹두를 썼는데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거품을 내고 때를 빼는데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벗겨 곱게 빻은 곡물 가루를 물에 개어 얼굴이나 손을 씻었습니다. 왕실이나 양반가 부인들은 이를 더욱 곱게 체에 쳐서 더러움을 날려보낸다는 뜻으로 비루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오늘날 비누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 곡물 비린내. 이 조두는 피부 미백과 세정에 효과가 좋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날 비린내였습니다. 곡식을 익히지 않고 생으로 갈아 썼기 때문에 씻고 나면 피부에서 콩비린내 같은 곡물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 보관하면 상하기 쉬워 쉰내가 나기도 했습니다. 향낭향 주머니과 향유. 이 비린내를 해결하고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해 조상들은 향기 레이어링을 했습니다. 향낭향 주머니 착용. 비누의 비린내를 덮기 위해 남녀를 불문하고 옷고름이나 허리춤에 향낭을 찼습니다. 사양, 침향 같은 강한 약재나 말린 꽃을 넣어 냄새를 중화시켰습니다. 향유 사용 씻은 후에는 단순히 기름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박이나 복숭아씨, 기름 등의 꽃향기를 입힌 향유를 발라 피부 보습과 향기를 동시에 챙겼습니다. 세안수 궁중이나 상류층에서는 아예 씻는 물세안수의 향이 좋은 창포, 복숭아잎, 난초 등을 우려내어 비린내가 배지 않도록 했습니다. 맺은 말. 신라의 절에서 마음을 닫고 고려의 냇가에서 자연과 어우러지다가
조선의 방 안에서 숨을 죽였던 우리의 목욕 문화. 오늘날 우리가 탕 안에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은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위생관념과 문화적 개방성이 다시금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번님께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배경음악은 솔바 사이로 흐르는 강. 감사합니다.